오늘 아침에 TV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폭이 일어났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한 애를 갖다가 모래를 입에 미기고 장기간 학대를 했어요. 견딜 수 없는 학대. 예? 물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넣고. 그런데 그 애 엄마 중에 하나가 시의원이고 해가지고 그 결론이 뭐 그냥 사과하고 반을 바꾸는 정도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폭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워도 결국은 힘이 없는 이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애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보면 부자 동네일수록 학폭 심의가 툭하면 지연된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서초, 강동 등 범강남의 지연 비율이 90%다. 서울 평균을 상회한다. 사주인의 심의에 불발된 게 올해 1분기 접수된 1238건 중에 1023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자 동네에서 부모가 힘이 세면 자식이 학폭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하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학폭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요, 한국 사회에 경제 붕괴가 임박했는데 대중들이 착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경제 붕괴가 올 때 대중들이 도덕, 양심,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규범이나 절차 이런 데서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이 경제 붕괴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권력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식적인 데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요즘요, 민행사 고소를 당해서 어디 한번 조사받으러 가본 사람은 그거 잘 느낄 겁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 붕괴도 우려스럽고 경제 붕괴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은 기득권에 의한 사회적인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양심이 붕괴되니까 근본적으로 경제 붕괴로 연결되는 거다. 저는 지금이 지옥의 입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면 영케어를 그야말로 고등학생이고 이제 사회에 갓 나온 한 20살 안팎인 애들이 부모 돕는다고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낙오되어 가고 있는데 사회가 이 무관심하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경제적인 붕괴가 오게 된 원인 중에 부동산 투기가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2번이 정경유착이고요. 3번이요. 이 부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가책이 없어요. 아무도요.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탑 연예인들이라는 것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그중에 은행에 돈 빌려가 투기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왜? 연예인이라는 자기의 브랜드가 돈을 쉽게 빌려줘요.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언론 보면 이 제시라고 얼마 전에 이태원 폭력 사태에 연루된 가수가 40억짜리 집을 샀다잖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면 개나 소나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이나 빌딩을 삽니다. 자, 걔들이요, 집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에 투자하고 연예인 프리미엄을 얹어 놓으면 그것이 결국에 돈이 되더라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는 거예요. 연예인만 그럽니까? 이 사회의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 지도층인 어떤 집단들, 전문인부터 시작해 전부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그걸로 돈 벌잖아요. 월급 가지고 버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해서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중산층, 20, 30대 갓 취직한 애들도 지금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기에 아무도 이 죄책감이 없어요. 저는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한 번도 안 했고 집 가지고 돈 버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 한다고 나 욕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한 이유, 나는 바보입니까? 누구보다 경제 잘 알지요. 나는요, 이렇게 집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이에요. 지금 사는 집도 얼마 전에 샀어요. 제가 반전세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한국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제 붕괴의 원인이 된다. 두 번째로는 정경유착이에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을 말하지 않더라도 정권마다 정경유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권의 붕괴도 정경유착의 결과고요. 뭐라고 변명해도요. 그래서 정권마다 한마디로 대기업 등과 유착되어 가지고 그래서 재벌 순위가 바뀌고 또 재벌의 업종이 바뀌고
망한 기업을 또 다른 기업이 인수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부의 정책이 원격 어른이 이런 걸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위해서 바뀌고 있죠. 이번에 저는 윤 정권의 의사 정원의 기본 목적은 원격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싸구려 의사를 대량 양산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원격 의료를 하려면 실제로 내부에 모니터 보고 상담해주는 한 500만 원 받는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의사 숫자로는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갖다가 갑자기 대거 늘리면 그 남는 인원들이 전부 기업에 가서 이 페이 닥터 그야말로 기업의 직원이 되어 가지고 이제 원격 의료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 이해가지 않는 모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예산의 상당수가 그야말로 도둑질 해먹는 데 들어가고 있다. 과잉 인프라, 과잉 건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연결돼 있고 과잉 산업단지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검을 꺼서 그쪽 지역을 개발하기로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빼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이재명의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백현동, 정자동, 위례에서 다 보잖아요. 투기꾼이 조직적으로 달라붙고 그것들이 지자체 등과 인허가 기관과 연결되면서 해먹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김만배가 8천억을 벌어버렸지 않습니까? 삼류 언론에 빌빌대고 다니던 법조 브로커 기자 김만배가 순식간에 8천억을 버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경유착에 지금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뿌리 받고 있다. 제가 중국이 안 되는 게 부패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한국이요, 경제가요, 이 무너지는 것의 핵심은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업종 PF 가지고 지금 수십조, 수백조가 박살이 나 있어 보이는데 이게 한국의 경제위기, 금융위기의 본질이 될 거예요. 여기에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아무것도 안 갖고 돈을 땡기려면 그래서 쥐돈이 없는 건설사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정권회사, 저축은행, 은행, 그리고 캐피탈, 보험회사 등이 그야말로 자기 부동산을 지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상당수를 빼먹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모든 건설 개발 현장에 이게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지금 한 20, 30년 전에요. 지역의 면 단위에 조합원이 한 7, 800명 되는 조합도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물 하나 지으려면 50억, 7, 80억씩 들었어요. 자, 그런 공사하면서 그 조합장들이 빼먹으려고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한 15년 전에는요.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건물을 갖다가 수천억씩, 수백억씩 들러서 지어요. 그래서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지자체도 다 건물 짓습니다. 그 건물을 왜 짓겠습니까? 그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를 지으면요. 얼마나 많은 돈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돈 빼먹으려고 지자체들이 건물을 호화롭게 짓잖아요. 전 세계에 한국의 지자체만큼 호화로운 건물을 지은 데가 없을 거예요. 다른 유럽에 가면요. 전부 낡았습니다. 미국에 가도요. 굉장히 소박해요. 한국 경찰서도 전부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나라지요. 한국의 법조는요. 저 로펌하고 변호사들 비리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왜? 검찰, 경찰, 판사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 무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법이 공평하다는 거는 그거는 돈 많은 사람한테는 공평하겠죠. 그들한테만 공평한 겁니다. 법부터 불평등해요. 저 국회의원들 하고 다니는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일은 안 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전부가 솔직히 말하면 재산 꼬라지를 보면 부패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부동산 투기, 정경유착, 부패 때문에 저는 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면요.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이제 성장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 나라에요. 자영업자들도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엄청난 돈을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빌렸고요. 각종 신용 재단이니 보증으로부터요. 그 부채가 지금 천조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요.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 대출이요. 지금 천조가 훨씬 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터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불을 질러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사는 것들인데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연료를 공급해야 되죠. 돈이라는 연료를요.
지금 돈이라는 연료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 요즘 보면 이 중소기업이요. 오늘 보면 영업이익이 매년 반토막. 그래서 중소기업 파산이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40%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올해 1,500개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정책 자금 회수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내수 회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 30대의 취업 자리가 60대보다 훨씬 작다. 내려올수록 역피라미드로 취업 자리가 작다. 이제요, 기업들이 아예 젊은 사람을 뽑지도 않고 월급도 줄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될 거고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잘 나간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고 다니는 인간들은 뭐합니까? 너희들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버는 것들이나 주가 조작해서 돈 버는 것들이나 코인에서 땡기 먹은 놈 아니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공항에 가면 뭐 사람이 넘치고요. 출국하는 사람이 각 고급 리조트마다 사람이 넘치고 파인 다이닝마다 줄을 서고 그러면서 이 나라 돈 많고 잘 산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 미친놈입니다. 네 눈에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똥개 눈에 똥만 보이지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